긴급 주거복지 상담하시려고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보증금 이상 임차인 사건에서 잔금을 납부한 바로 다음 날 매도 계약을 체결하여 4천만 원의 수익이 난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물건의 명도 과정, 특히 점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어떻게 명도가 진행됐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점유자분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매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임대주택을 지원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이 바로 배정되지는 않았고 1년 이상 대기해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매로 인해 몇 개월 안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긴 한데 임대주택이 구해지기 전까지는 다른 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보증금조차 없다 보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경락잔금을 납부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매도 계약을 체결하긴 했으나 점유자분께서 이사할 거처를 정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수자분께 잔금일을 조금 늦춰달라 부탁을 드렸고 또 잔금일 전 명도에 대한 책임을 제가 온전히 진다는 것을 특약 조건으로 하여 매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실 수익만을 생각하면 잔금일도 앞당기고 점유자분도 어디든 조금이라도 빨리 이사 나가도록 압박할 수 있었겠지만 사정이 이해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주민센터와 구청 등에 연락하여 빠르게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 경매 사건으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하는 경우 긴급 주거 지원 제도를 통해 주거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보증입니다. 인도명령 결정문 그걸로 심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인도명령 결정 정본 들고 갔는데 이제 이 서류로 안 된다. 처음엔 인도명령 결정문만 있으면 긴급주거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복지과 담당자분과 상담을 했는데 막상 신청하고 보니 인도명령 결정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경매로 인해 긴급주거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보니 공무원분들도 정확히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 주민센터뿐 아니라 구청과도 이야기하면서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강제집행 계고장을 증빙으로 제출하겠으니 이것으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설득하였고 계고장을 통해서 긴급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도명령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추가로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강제집행 계고장을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었고 명도 역시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강제집행의 실제 집행 자체는 협의가 잘 되어 집행을 보류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잔금일 약 일주일 전에 이사하시면서 잘 마무리가 됐지만 사실 매도 계약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명도에 대한 책임이 매도자인 저에게 온전히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점유자분께서 갑자기 마음을 바꿔 주거 지원이고 뭐고 이사를 안 가겠다며 배짱을 부린다거나 또는 이사비를 뜯어낼 요량으로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이라도 하게 된다면 강제 집행이 불능될 뿐 아니라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함에 따라 배액 배상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에 대해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두 가지를 진행하였습니다. 첫째로 먼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받은 것입니다. 인도명령 결정이라는 건 현 점유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결정을 받은 것인데 만약에 강제집행일 당일 현 점유자가 아니라 제3자가 있다면 집행이 불능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인도명령의 효력이 바뀐 현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란 현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는 걸 금지시키는 법적 조치입니다. 보통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소송의 결과가 나왔는데 점유자가 바뀌어 승소 판결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점유자 변경 등의 상황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보전 조치입니다. 보통 경매에서는 명도소송의 간이 절차인 인도명령 제도가 있으므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 잘 인용되지 않는데 저는 보전의 필요성, 즉 가처분을 통해 점유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결국 가처분 인용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 집행되었더라도 집행 단계에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자 점유를 배제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고 경매에서도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인용이 가능하다는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신청부터 집행까지 2주 안에 진행될 정도로 집행이 빠르고 또 강제로 계문을 하다 보니 점유자를 압박하기에 좋은 수단인데 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만 따로 별도의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점유자가 갑자기 점유이전을 거부하여 배액배상 당할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또 진행한 것은 명도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사일 약속 이외에도 이사 약정일 이후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명도가 집행된 것으로 인정하고 강제 계문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확히 삽입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매수자와의 잔금일보다 일주일 전에 이사하기로 약속했는데 혹시라도 불이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렇게 명도 합의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긴급주거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오히려 고마워하시면서 약정한 이사일에 잘 이사하시면서 점유를 이전받았고 기존 매수자분도 잔금일에 잘 입주하실 수 있었습니다. 점유자분이 기초생활 수급자셔서 도움을 드려야 하는 특별한 경우이다 보니 매도 계약은 계약대로 진행하고 또 점유자분의 주거 지원은 도와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모를 명도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과 명도 합의서를 작성한 다소 복잡한 케이스였습니다. 사실 명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서는 가능하면 명도가 완료되고 나서 그 이후에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겪으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는 점유자분과 명도 협의를 진행하면서 때로는 점유자분께 부동산에서 손님 오는 것을 보여달라고 협조를 구한다든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보자분들은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한두 달 길어지더라도 가능하면 명도가 완전히 완료된 이후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혹시나 점유를 이전받기 전에 매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명도 합의서에 강제 개문해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구를 추가하여 명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까지 받아두면 좋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도를 진행할 때 이런 식의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주거 지원을 활용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점유자분이 소득이 많지 않은 사회적 약자라면 이런 방식으로 낙찰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점유자의 상황과 각 관할 구청마다 지원 정책이 다를 테니 복지과에 전화해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매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돈을 벌어서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아지고자 하는 목적이 맞지만 수익을 내는 동시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소위 빨간 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했던 이야기를 할 것인데 때로는 점유자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사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거나 영상으로 제작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